이렇게 들어가죠. 다음 79번 유형을 한번 보자. 이게 우리가 다항식도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반화를 시킨다 그랬죠. 일반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잘 봐. 79번 문제를 한번 먼저 같이 풀어줄 테니까 니네가 나머지 한번 풀어봅니다. 자, 79번 제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f 알파 f 또 이고 얘를 찢어서 이런 뜻이야. 그죠? 얘가 fx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잘 봐. 얘가 fx가 아니야. 이 친구의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인데 fx에다가 그죠? 알파를 넣으면 2가 되고 베타를 넣으면 2가 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그죠? fx를 완성시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킨단 말이야. 얘가 무슨 뜻이냐면 fx는 분명히 근데 최고차항이 1로 시작하는 2차식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맞아? 그래서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fx는 2라는 식을 만족하는 게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건 근이라는 뜻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얘를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 식을 해석하는 거야. fx는 2가 되는 두 값이 알파와 베타잖아 지금. 알파도 성립하고 이 베타는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하진아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 식은요. 무변을 빵으로 만들면 fx-2가 빵이 되는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잖아.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빵이 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여기가 알파랑 베타로 인수분해한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fx가 최고차항이 1이고 상수 빼봤자 최고차항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1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얘가 누구야?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 녀석이. 쟤잖아. 얘가 얘잖아. 얘가 얘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게 안 되게? 이해되게 안 되게? 아니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이 다 개념이 똑같은 내가 맨날 강조하는 그 개념이잖아. 그죠? 끝났죠.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넘어오니까 플러스 5죠. 뭐고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1 넣으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일반화해서 푼다. 됐죠? 이게 이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막 n차 방정식까지 이런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고1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야?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80번. 80번. 매우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어디? 이게 뭐 F알파는 마이너스 1, F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 그냥 fx를 준 거잖아. 그런 거야.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야. 그냥 그게. 그걸 해석하는 거라고. 얘도 그에도 두근이란 말이 없잖아.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다른 식에 대한 두근인 거지.
나왔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답 안 쓴 거지? 어디? 뭐야 답이? 그 위에 있는 거야? 맞아요. 뭐야? 풀려 말고 낙서해. 아닌데? 자꾸 계산 틀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자, 구하라고 한 것이 통분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랑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죠?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결국에는 합곱 구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알파 베타의 합곱을 구하는 문제야. 자, 준 조건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fx를 줬고 얘가 무슨 뜻이라고요? fx가 뭐가 돼? 이걸 니네가 해석해서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니네가 여기다 알파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이다. 이거를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거고 노가다로 풀면은 나중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진짜 뭐 저기 정성 연습 문제나 이런 데 보면 노가다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니네가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인 거야. 그죠? 이 식을 누가 만족하고 있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만족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즉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럼 끝났잖아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거의 방정식이 알파 베타니까 넘어가서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라고요. understand?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도 알아야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이거 맞나요? 14 맞나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14 이렇게 해서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죠. 오케이?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얘를 해석해서 그죠? 얘가 의미하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 일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82번 조금 어려워지죠.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니네가 이게 단계별로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니네가 지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기초를 닦고 있는 거라고. 잘못 풀었는데 답 맞았어요. 다 잘못 보는데 맞았어? 그럼 별표 치고 다시 풀어봐요 나중에.
알파를 넣어서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어서 알파가 되는 걸 대입해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하고 이딴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얘기야. 너 그렇게 들었어? 그런 식으로 풀면 풀리더라도 그건 제대로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니네가 시험을 볼 수가 없어. 틀렸어. 이 문제는 니네가 지난번에 배웠던 차수 내리기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가겠죠. 차수 내리기는 아니겠다. 차수 내리기는 아니겠다. 앞에는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여기 우변이 상수가 나오는 동일한 규칙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변수 처리예요. 변수 처리. x를 넣어서 몇 x가 나오는 규칙을 찾는 거야. 얘네 둘의 공통적인 규칙을 찾아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에 대한 식이 아니고 베타를 넣었는데 베타에 대한 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조작이 뭐냐면 이 베타를 알파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이 알파는 베타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변수 처리가 되겠지. 알파를 넣어서 몇 알파, 베타를 넣어서 몇 베타, 그러면 일반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그죠? 변수를 통일시켜보세요. 각각의 식에서 알파는 알파로, 베타는 베타로. 그걸 통일시킬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있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알파분의 1 분수 처리. 변수를 분수로 넣게 되면 걔는 문제 풀기 힘들어집니다.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해의 개수가 막 늘어나고 좀. 그래서 그 분수식으로 표현하지는 마세요. 다시. 풀지마, 씨. 풀지마. 안 들었어? 선생님 뭐 했어? 미안해. 이럴 수도 있지.
알파는 3 마이너스 알파다, 베타는 P베타는 3 마이너스 베타다를 그래요. 얘들아, 니네가 이걸 지금 썼어. 자, 여기까지 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그죠?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알파가 넣어서 나오는 우변을 베타는 3 마이너스 알파로 3 마이너스 베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얘를 일반화 시키면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이게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인 거야?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게? x를 넣었더니 3-x로 나오는 시간입니까? 요 등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 아니야? 그죠? 요 등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즉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얘의 0의 두 근이 이거니까 얘의 두 근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 이해돼야 안 돼? 그런데 얘는 최고차항이, 얘가 최고차항이 얼마나 그랬지? 좌변이 2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2가 붙어야 된다. 최고차항이 2라고 그랬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녀석이 누구냐고. 이 친구잖아. 그러면 얘가 누구야? 결국 얘가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거니까 얘가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최고차항이 2인 녀석 아니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고. 얘가 그냥 쟤야. 여기가 우변이. 그럼 다시 넘어오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px는 넘어오니까 7x 마이너스 2 이게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된다. 얘들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될 때까지 또 시험 나오겠죠? 자, 이제 켤레근에 대한 얘기 마지막 유형이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실력정성에서 켤레근 관련해서 증명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주는 걸로 해서 오늘 2차 방정식과 켤레근, 근계수 관계까지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켤레근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죠.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유리수 계수일 때예요. A, B, C가 첫 번째죠. 유리수인 경우. 유리수일 때 유리수이고 근이 무리수근을 갖는 경우예요. 무리수근을 갖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P 플러스 Q 루트 M. 루트 M 무리수야. 당연히 그럼 안 쓸게 내가. 이걸 근으로 가지면,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면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여기, 그죠? 부호만 바뀐 거, 그죠? 얘를 나머지 한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한 쌍으로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나중에 증명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력정석 그 부분으로 증명도 두 가지로 해줄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봐봐. 얘들아. A, B, C가 유리수라면요. 얘 근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근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죠? 그러면 A, B, C가 유리수니까 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얘를 보라고 봐봐.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A, B, C 개수가 유리수인 유리수 개수 방정식에서 그는 유리수와 그죠? 유리수죠? 유리수분의 유리수란 말이야. 유리수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유리수분의 1 여기가 무리수가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죠? 결국에는 얘는 무리수 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은 녀석들을 근의 형태로 갖는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본다면 P 플러스 마이너스 Q 루트 M의 형태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 그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반드시 켤레근을 저렇게 갖습니다. 그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A, B, C가 이제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개수로 가지는 경우에 한 근이 허근을 가지면요. 허근을 가지면 마찬가지로 켤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허근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같은 원리야. 자, 같은 원리란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 여기서도 근계수 관계를 쓰는 근계수 관계는 근의 공식을 쓰면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어차피 근의 공식을 쓸 테니까 이렇게 생긴 근이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예요. 이게 무조건 실수고 얘가 허근이 나왔다면 얘가 음수란 뜻이고 그죠? 이게 허수 부분인데 그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가 두 개의 근의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P 플러스 마이너스 Q I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understand? 그래서 자, 조건은 당연히 이겁니다. 니네가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 게 아니야.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실계수 방정식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근이 켤레근을 갖고요. 유리수 개수 방정식일 때는 무리수근일 때 켤레근을 갖는단 말이야. 알겠어? 무리수 부분이 켤레로 생겼다는 얘기야. 이게 이 문제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풀이부터 할게요. 됐어요? 됐어요? 83번을 풀어볼 겁니다.
항상 혈내근을 니네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개수가 실수인지 또는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쓰는 거야. 거기서 함정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83번 보면은 x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a 플러스 b는 0에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고 있는데 밑에 잘 봐. ab가 실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ab가 실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새끼 보고말에 서 있는데 뭐라 대놓고 써 있는데 뭘 아니래? ab가 실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 ab라고 써 있잖아 거기. 보기 뭐 그죠? 이 방정식에서 ab가 실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실계수 방정식인데 한근을 허근으로 줬으니까 나머지 한근이 자동으로 뭐라고? 나머지 한근이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란 말이죠. understand? 그럼 뭐야 이제 뭐라면 돼? 근계수 관계 쓰면 끝나는 거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b인데 두근의 합이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이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가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곱하면 그죠? 두근의 곱이 얘네들의 곱 4가 됩니다. 그죠? 맞아? 그래서 뭘 구하려고 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또 그거잖아 뭐야? 곱셈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에다가 집어넣으면 4, 4, 4, 64에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에 4, 6, 4, 24, 88 그죠? 알겠습니까? 자 84번 풀어보세요. 주는 거야, 씨. 지금 좋은데, 씨. 봤어, 이번에. 완전 좋았잖아. 아, 진짜. 노아진 정말.
왜 그래, 하진아. 열심히 해야지. 야, 인마, 그 켤레 그린데, 이 자식아, 그거를 지금 그렇게 쓰고 있으면 어떻게, 유리화를 한 다음에 켤레를 붙이면 될 걸 갖다가, 거기다가 켤레를 바로 붙이면 그게 계산이 쉽습니까? 응? 야, 이게 한근이야.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켤레를 쓸 텐데, 얘 켤레를 붙이면 이제 분모에도 지금 이게 있는데, 그죠? 켤레를 붙이면 계산이 쉽겠어요? 얘를, 니네가 유리화를 해놓고 풀어야지. 얘를, E-i를 곱하면.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정리를 해서 실수부, 허수부 만들어 놓고 허수부만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켤레근인데. 그래 안 그래? 그죠? 유리화부터 하고 켤레근 잡아서 근계중하게 섞으세요. 빨리. 나왔어? 2번이죠. 그죠? 2번. 자, 얘를 정리하면 실수부가 5분의 2b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bi와 마이너스 2i가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한근이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근, 켤레근은 5분의 2b 마이너스 1 더하기 b 플러스 2i가 나머지 한근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얘랑 얘네들 두 근이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5분의 허수분은 날라가고 2b-1만 두 개가 나오겠죠. 두 번. 얘네들 더해져서. 그죠? 이게 두 근의 합이 2. 니까 2b-1이 5가 되면서 맞죠? b는 3이 나와요. 그죠? b는 3이 나왔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두 근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얘 두 근이 어떻게 생겼어요? 3 넣으니까 5분의 3 넣어서 얼마야? 5야? 3 넣어서 얼마야? 5야? 이거니까 1-i가 한근, 나머지 한근 1 플러스 i잖아. 그죠? 얘네도 곱하니까 2죠. 곱하면 2죠. 1-i 제곱. 이거 얼마야? 2분의 9. 그래서 a, b의 곱은 2, 3은 6. 2번입니다. 오케이?
자, 87번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니네 과제는 샌디 88페이지까지, 88번까지입니다. 87번 풀어보세요. 졸지 말고 하시나?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결합되어 있죠. 그죠? 니네가 지금 첫 번째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잘 봐봐. 혹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니? 한근이 얘가 유리화를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근 켤레기는요. 뭐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무리수 부분이 부호가 바뀐 게 켤레글이란 말이에요. 그죠? 허근일 때는 허수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게 허근이 켤레글인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됐어?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거. 두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합이 뭐야?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뭐야? 곱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고 2차 방정식이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거란 말이죠. 그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얘의 근이 지금 알파 a 뭐야? 얘의 근이 알파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해됩니까? 아 물론 이 문제가 이렇게 풀 필요 없었구나. 그냥 알파죠? 그냥 얘가 알파죠. 그죠? 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끝까지 안 가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이 다음 뭐야?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잖아. 그래 안 그래? 기억납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 그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얘를 나눗셈 하는 거죠? 나눗셈에서 얘가 몫을 찾고 여기 1차 항에 나머지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빵으로 나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눗셈 하세요. 나눗셈에서 이걸 찾으라고. 오케이? 계산은 선생님 생략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나눗셈 해. 1차씩 찾아. 알파가 남아있으면 알파에는 그냥 이거 넣으면 돼 이제. 다 정리한 친구는 실력 정석을 잠깐 볼 건데요. 없어도 괜찮아. 선생님이 이제 이 켤레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증명만 한번 보여줄 거라서. 됐죠? 자, 여러분 실력 정석이 7-5번 필수 예제를 한번 봅니다. 그게 바로 이 워크북 다 가져왔니? 워크북이라도 빌려줘. 그 정석 둘 중에 하나 빌려줘. 우리 불쌍한 중생한테. 다음부터는 다 챙겨오세요. 여러분이 이제 실력 정석으로 바로 나가면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유형 문제를 센으로 푼 거고요. 이 센으로 푼 유형들은 지금 9단원까지는 내가 하긴 한 거야. 근데 이제 9단원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패스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줄 테니까 이런 건 나중에 풀 겁니다. 자 일단 7-5번의 실력 정석을 보면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으로 증명을 해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켤레글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만 한번 보여줄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논리도 된다는 걸. 자 조건은 이겁니다.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실계수 방정식이죠. 이때 한근이 허수라면 G를 허수로 갖는다고 허근을 갖는다면 얘의 켤레도 근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되게 간단합니다. 켤레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면에 켤레를 씌워주는 성질들 이용하면 간단하다고요. 자, 얘의 근이기 때문에 자,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x에다가 g를 넣어도 얘는 성립하겠죠? 근이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뭘 가냐면 양면에다가 켤레를 붙여도 등호는 성립한단 말이야. 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실수 0이니까 어차피 0한테는 켤레를 붙여도 0이죠. 그죠? 맞죠? 켤레의 성질에서 우리는 각각의 켤레로 얘를 분배를 시켜줄 수 있었고 각각의 켤레에서 실수, 얘는 A, B, C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켤레에서 실수 부분은 켤레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켤레의 성질에 의해서. 그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이게 뭔 뜻이야? 잘 봐. 잘 봐.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방정식에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한 거야? 켤레를 넣어도 성립했잖아. 허수니까 g랑 켤레는 다를 거 아니야. 얘는 분명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거 무슨 뜻이야? 그냥 여기서 끝난 거야. 따라서 켤레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넣어 성립했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친구입니다. 혈의 성질을 이용하면. 물론 이게 고등학교 내신 나올 때는 그 위에 이제 니네 정석 보면은 대입해서 푸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술형에 한두 번씩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대입해서 푸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고. 이 전제 조건 항상 까먹으면 돼요. 현례건 써먹을 때는 실계수라는 말이 있는지 유리수계수라는 말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써먹습니다. 자, 봐봐. 정석에서 선생님이 좀 체크 좀 해줄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석의 7단원부터는 선생님이 이게 정석 문제를 많이 안 푼 것들이 있어요. 그죠? 센비 위주로 했단 말이야. 자, 일단 그죠? 일단 8-3번 필수예제 8-3번이야. 필수예제 8-3번에다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쓰세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냥 일반적인 지금 2차 방정식들은 아니야, 얘네가. 8-3번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쓰고 X표를 칩니다. 지금 내가 해주는 것들은 다 X표 치는 문제들이야. 그냥 나중에 풀어야 돼, 어차피. 넘어가서 구단원으로 가면 구단원에서도 그 아예 123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정수분이라고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죠? 123페이지. 아, 그거 말고 그 책으로 온데. 네, 9-7번. 정석의 문제로 따지면 9-7번부터 나오는 거. 필수예제. 9-7번부터 나오는 거기 9-7번도 부정방정식. 그 다음 9-8번, 9번 여기는 근의 분리. 9-8번하고 9-9번은 근의 분리라서 이거 부등식해야지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고요. 얘네는 어차피 나중에 더 부정방정식이랑 근의 분리를 배워야 풀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일단은 스킵하고 갈 겁니다. 그다시 그쵸? 여기까지인가요? 필수제 그다시 있는 데까지인가요? 뭐가 과제? 아, 과제는 내주진 않을 거야. 과제는 내주진 않는데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정석으로 따지면 뭐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됐죠? 서진아 열심히 좀 해. 쓰지 마세요. 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자꾸 졸고만 오늘 문제 풀려도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지? 자, 34분이에요. 45분까지 들어오고요. 오늘 시험 볼 겁니다.